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 전문 박경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뇌경색으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신 분이 비해당 처분을 받았는데 소송을 통해서 승소한 사례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뇌경색으로 쓰러진 군인이 이제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군 근무하시는 부사관이었는데 지금 거의 와상 상태, 침대에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고 쓰러져 누워 계시는 그런 분인데 아주 이 소송을 통해서 드라마틱하게 그 결과를 뒤집은 사례를 한번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30일 판결을 받았는데요. 이 법무법인 한중 박경수 변호사가 이 소송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판결문의 주문을 보면 제1심 판결 중에서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보훈보상 대상자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승소가 되는 그런 판결이었습니다. 원고는 1996년에 해군에 입대했고 2022년 10월에 전역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갑자기 어떤 증상이 생겼는데 안면부와 팔에 마비 증상이 생기고 이 구음장애 상태, 말을 잘 못하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면 명치가 땡겨서 숨이 막히는 그런 증상을 호소를 했습니다. 두통, 어지럼증, 안면 마비 이런 증세가 나타났는데 결국 뇌경색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보시면 이 사건은 1차 진단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은 소장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가포증으로 건강보험 내역이나 의무 기록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는데 이분의 경우에 뇌경색 진단을 받아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10월 5일에 저게 2021년 9월이었는데 10월에 국군수도병원에 입원을 했고 수도병원에 입원을 했고 원대 복귀를 했습니다. 한 보름 정도 입원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제 다 끝났다, 나았다 이래가지고 재활 치료를 끝내고 복귀를 했는데 근데 이제 또 재발을 했어요. 국군수도병원에 다시 그래서 입원을 해가지고 원대 복귀를 했던, 그러니까 한 번 입원했다고 두 번 입원하고 나중에 강릉병원에도 입원하고 하는 그런 일이 있긴 있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뇌경색으로 인해 가지고 두 번의 입원을 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귀하고 나서 이 강릉병원에 군의원으로부터 이제 강력한 권고를 받습니다. 지금 당신 위험하니까 수술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반드시 수도병원이나 상급 신경외과에 내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보세요. 안 그러면 위험합니다 하는 그런 경고성 권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전하고 동일하게 근무를 하게 되는 거죠. 그것도 새벽같이 출퇴근하는 어떤 그런 분이었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시 출근했고 이전과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업무에 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2월 8일 그러니까 21년 9월에 어떤 증상이 발병해서 10월 달에 입원을 했고 치료를 받았는데 그 몇 달 뒤에 다시 이제 재발을 하게 된 거죠. 정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을 하다가 다시 이제 재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훈처에서 보훈심사를 해보니까 이게 특별히 과도한 육체적, 정신적 업무 부담이 있었더라고 보기가 어렵다. 이분의 경우에는 장기 과로 시간, 단기 과로 시간 이런 걸 다 확인을 해봤는데 특별하게 업무가 과도했던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판단을 했고 또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더구나 이분에게는 이제 난원공 개존증이라는 게 확인이 돼가지고
이 난원공 개존증이 뇌경색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의학적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이게 선천적인 어떤 그런 증상인데, 이 심장에 그 구멍이 심방 사이에, 좌우 심방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는 난원공이라는 이걸 통해 가지고 그 혈전이 들어간다든지 하면 뇌경색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당신은 특별히 뭐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것도 아니요, 뭐 난원공 개존증이라는 이 선천적 질환도 있고 하니 뭐 그것 때문에 이 뇌경색이 된 것이지 직무 수행을 하다가 또는 훈련을 하다가 된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해서 비해당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상당히 난감한 거죠. 소송을 의뢰받은 제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뒤집어 봐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소장의 구성 양식은, 논리는 이러합니다. 적절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장병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것이 악영향을 미쳐가지고 상의가 악화될 수 있지 않느냐. 따라서 그런 것이 입증이 되면은 공상공경 또는 재부산공경도 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리와 법리에 입각을 해서 소송을 수행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게 공상공경, 즉 국가의 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된 원인 관계가 필요한데, 이런 것이 이제 적절한 휴식과 치료가 필요한 장병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했다고 해서 그것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가지고 공상공경이 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봐서 나중에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합니다. 재부산 공경 쪽으로만 이제 해달라고 변경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러한 논리를 수립을 해서 소송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정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분의 의무기록 전반을 보면서 이분이 지금 2번이나 쓰러져 가지고 입원을 했다가 나와서 아주 그 몸 상태가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정상적인 그 새벽같이 출퇴근하는 그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감정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에서 뭐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뭐 맞는데 그 결과론적인데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않아서 뇌경색증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회신을 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조회도 신청을 했습니다. 아까 장기과로, 단기과로 아주 그 업무에 과도한 그 시간이 이제 데이터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출퇴근을 어떻게 했는지, 몸의 상태가 안 좋은데 어떻게 출퇴근을 했는지, 또 출장은 어떻게 갔는지, 휴가는 어떻게 했는지를 다 사실조회를 해가지고 이런 걸 확인을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이거는 정말 그 상황보좌관이기 때문에 아주 새벽 이른 시간에 출근을 하고 또 심지어 휴일에도 출근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휴가도 제대로 가지 못하는 뭐 그런 것이 이제 확인이 돼서 이렇게 판사님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가지고 출근은 언제 했고 퇴근은 언제 했고 휴가는 언제 갔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쭉 이것만 여러 개가 있는데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쇠약해진 몸을 이끌고 새벽같이 출퇴근하는 등의 사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입증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례를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판례인데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은 우리가 교육훈련 직무수행과 부상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 그 뭐냐면은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그 군인의 건강과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한다. 이게 건강한 상태에 있는 건 뭐 통상이겠지만 우리 이 원고의 경우처럼 2번이나 쓰러져 가지고 입원을 갔다 온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상태를, 그 몸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 대법원 판례가 2007년도에 나온 판례, 2011년도에 나온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를 제시를 해서
건강한 상태를 전제하지 말고 이분이 이 2번이나 입원을 했던 아주 쇠약해진 상태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번 판단을 해달라라는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결 요지에 이제 보시면 원고의 뇌경색증은 이제 상황보좌관으로 근무 시작한 때부터 1년 6개월 지난 시점이다. 그래서 어떤 상황보좌관의 업무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개연성을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제 논리처럼 뇌경색증이 2차례나 발병한 이후에도 새벽에 출근해서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을 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감정 결과에 따르면은 이 뇌경색증 이후에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않아서 뇌경색증이 악화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난원공 개존증을 이 폐쇄술이라는 걸 다 한 뒤에 이제 쓰러졌기 때문에 이 사건 상의하고 직접적으로 난원공 개존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확인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하는 지적도 판결문에 이제 담아 주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직무수행과 이 사건 상해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뇌경색증 자체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 관계가 그렇게 입증이 쉽지가 않은 질병입니다. 이런 어려운 질병의 경우에 과로가 있었음을 이제 초과 근무 시간이나 이런 데이터에서 입증을 할 수만 있으면 뭐 그래도 나은데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상당관계를 인과관계를 입증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경색증이 2차례나 발병한 이후에도 계속 새벽까지 출근해서 근무하는 등 과도한 업무를 수행한 점을 부각을 했던 것이 주요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 결과를 이제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건데요. 뇌경색증 이후에 충분한 안정을 취하지 않아서 악화된 것 아닙니까? 하는 이런 질문을 해야 그러한 감정의 회신이 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 질문을 어떻게 잡아서 던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천지 차이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건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국가유공자유무 판단은 현재 이분의 그 당시의 몸 상태, 2차례나 발병 전력을 기준으로 입원을 했던 쇠약해진 몸 상태였다라는 것을 전제로 판단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판례로 대부분에서도 그런 판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법리를 제시를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져 가지고 승소에 이제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모든 이 비해당 처분을 뒤집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어떤 전략과 어떤 법리로 또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상당히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오늘 이 소송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 국가보건 등록과 관련해서 애로사항이 있으시면은 전화를 주시고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면 친절하게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